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그쵸? 오늘은 세계사 특강, 오늘 6강 나가볼게요. 고대 지중해 세계, 오늘은 고대 로마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의 역사는 원래 이제 당연히 왕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 배워볼 것은 공화정부터예요. 로마 공화정. 자, 공화정이 뭔지 아는 사람?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퀴즈 냈었잖아. 민주공화국에 대한 소정의 사은품을 내건 퀴즈를 했었는데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국 어디라 그랬죠? 미국 맞습니다. 미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다 못 맞추고 콩고 민주공화국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그쵸? 자, 우리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공화정이야 지금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공공이 다 같이 정치를 하는 체계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 로마는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단원에서 약 한 15강까지도 계속 쭉 나오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이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분열이 돼. 콘스탄티누스 대제 사후에 분열이 되게 되는데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눠져. 그런데 이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빠르게 멸망하게 되고 동로마만 남아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동로마의 수도의 이름을 따가지고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를 우리가 15강까지 쭉쭉쭉쭉 배우게 돼요. 지금이 6강이니까 거의 한 10강 가까이를 같이 나가는 거죠. 로마의 역사 했을 때 로마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많은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남학생들 굉장히 로마 역사 좋아하거든요. 뭐 카이사를 떠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콜로세움을 떠올리기도 하죠. 콜로세움은 로마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 중에 하나고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축조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뭔지 알아요? 콜로세움이 어떤 뭘로 세워진 건지 알아요? 어떤 역할로? 건물. 무슨 건물? 싸움. 그렇지, 맞아. 전투를 하기 위한 전투를 하기 위한 이 경기장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경기장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중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관중석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에서 싸운단 말이야. 이전에는 콜로세움을 다시 한번 이제 건축을 다시 한번 한단 말이야. 정비를 하는데 그 정비 전에는요. 물을 채워가지고 수전까지 가능했습니다. 수전. 물을 채워서. 네. 배를 띄우고 가능했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이면 세고비아 수도교예요. 수도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지나가는 길일까? 다리잖아. 그치? 다리죠. 뭐가 지나가는 다리일까? 맞아요. 물이 지나가는 다리입니다. 네, 말 그대로 수도교죠. 물이 지나가는 다리.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로마의 건축 양식들도 같이 한번 배워볼 거예요. 로마의 역사와 건축 양식들. 대부분 서양의 건축에 기반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시겠지요? 자, 로마 같이 한번 볼게요. 공화정 시기입니다. 자, 공화정 시기다. 그럼 로마의 공화정의 원리를 같이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제일 높게 있는 사람이 있었겠지? 누가 높게 있었을까? 이 없었다고 해가지고 공화정이죠. 그러면은 누가 주로 정치를 주도했을까? 군주가 있으면 공화정이 아니죠. 그렇지, 나이가 많은 귀족들, 원로들. 우리에서 원로원이 가장 높게 있었습니다. 네, 원로원들. 오랫동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행정관의 업무들을 이렇게 수행하고 계속 올라온 사람들, 원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로는 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자체가 이제 굉장히 수가 많았어. 가장 많았을 때는 600명까지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독과 정책을 이제 감독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들의 임기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대통령 임기 기간 몇 년이에요? 3년. 여러분들의
자, 여러분들의 이 상식에 선생님이 정말로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대통령 임기 기간이 3년이라고요? 그리고 이번 정권은 여기서 끝인가요? 자, 대통령 임기 기간은 우리가 이제 헌법이 개정되면서 5년이 됐죠. 4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5년이죠. 그쵸? 그럼 원로들, 이 당시 고대 로마에서, 로마 공화정에서 원로들의 이, 기간은 몇 년이었을까? 10년? 맞아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죽을 때까지, 종신임기라고 해요. 죽을 때까지 하는 임기, 종신임기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원로들의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지도자가 계속 바뀌면 그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이제 계속 이 원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요 귀족들이 계속 강한 힘을, 강한 실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집정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군사 통치자였었던 인물도 집정관 출신이었었죠. 자, 여기에서 정자는요, 다른 정자가 아니라 행정할 때 그 정자예요. 집정관 할 때 이 정자는 행정할 때 정자이다. 여기는 이제 최고의 행정기관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군사까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담당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집정관은 몇 명이었을까요? 오늘날에 우리가 높은 총리 아니면은 뭐 행정부 장관이 자리하면은 몇 명이야? 한 명이죠. 그쵸? 한 명이 대표적인데 이 집정관 같은 경우에는 2명이었습니다. 2명. 근데 이 2명,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원래는 2명을 다 모두 귀족에서 선출을 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평민들의 권한이 이제 신장이 되면서 나중 가가지고는 한 명을 평민으로 뽑게 되는 것입니다. 평민으로 뽑게 된다. 평민 중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로와 집정관이 있었고 그 밑에는요, 호민관이 있었어요. 호민관. 로마가 이제 수립이 됐었던 것은 기원전 8세기였어. 원래 로마가 출발을 했었던 건 기원전 8세기경에 도시국가로 출발을 한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시간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로마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그렇지, 이탈리아에 위치해 있죠. 그쵸? 그래서 작은 이제 도시국가에서 점점 이제 세력을 넓혀 나간다. 언제 왕정이 폐지가 되냐면요. 한 2세기경 지나가지고 기원전 6세기경에 이제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왕정 폐지되고 공화정이 시작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공화정, 로마의 모습으로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로마 하면은 강한 황제와 그리고 뭔가 전쟁을 하는 모습을 많이 떠올리죠. 그래서 로마가 공화정이었을 때랑 제정일 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도 우리가 잘 보면서 수업을 들어주는 게 좋겠죠. 호민관은 로마가 영토를 넓히면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쟁은 누가 하겠어요? 대체적으로 평민들, 그렇죠. 평민들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평민의 권한이 신장되게 됩니다. 높아지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평민회, 즉 민회가 구성이 되고 그 평민들의 대표, 호민관 누구라고? 평민 대표자. 응? 평민 대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호민관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당연히 평민 대표니까 누구를 견제해야겠어? 어떤 계층을 견제를 해야 될까? 그렇지, 귀족이죠. 그래서 귀족 세력을 견제를 하고, 특히나 이 호민관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가 있냐?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어. 거부권까지 행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의 대표가 된다. 그 밑에는 뭐가 있다고? 평민들의 의회, 바로 민회. 다른 이름으로 평민회라고 합니다. 평민회가 있었다.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겠죠. 평민회는 마찬가지로 회의기구예요. 회의기구. 여기에서 뭘 했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나라에 막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있잖아. 여기에서는
우리 국회 뭐 하는 곳이요? 국회의사당. 국회 뭐 하는 곳이야? 입법, 사법, 행정 중에 뭐 하는 곳이야? 행정. 사법이죠. 에? 입법이죠. 여러분들 선생님 무서워요. 이거 진짜 아니지? 나 놀리려고 일부러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입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민회에서도요, 입법의 역할을 하는데요, 회의기구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법률을 제정했어요. 법률을 제정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정은 이런 양식으로 있었다. 평민들의 권한이 신장되면서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PPT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지중해 세계를 통일한 로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어떻게 로마가 지중해에 패권을 가지고 오게 됐는지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중해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는 어디였었죠? 우리가 1강 때 배웠었는데요. 지중해에서 이제 중개무역을 계속했었던 나라 어디였었죠?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너무 아시리아? 아니에요. 패자까지 맞았어요. 근데 페니키아의 식민 도시였었던 네 글자 카르타고. 맞아요. 이 카르타고와 전쟁을 합니다. 누가? 로마가. 그래서 3차 전쟁에서 3번 전쟁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한니발이랑 스키피오 장군의 이야기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처음 들어보나요? 네, 한니발 장군 들어보지 않았나요? 처음 들어봐요? 그냥 뭐 양들의 침묵 한니발밖에 모르나요? 자,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로마가 지중해에 패권을 쥐게 됐는지, 그리고 로마 공화정에서 어떻게 제정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로마의 국교는 무엇이 되는지, 로마의 건축 양식까지 이렇게 5가지 파트로 나눠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보면은 지중해 세계를 통일한 로마잖아. 그래서 어떻게 로마가 성장을 하게 됐고 지중해에 패권을 가지고 오게 됐는지, 그 전투, 카르타고와 어떤 전투를 하게 되나 그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요, 딱 요거예요. 공화정에서 어떻게 제정이 됐으며 제정 시기와 공화정 시기의 로마는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법률과 건축, 로마에서는 이제 법도 여러 가지 법이 있단 말이야. 로마 최초의 성문법도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건축 양식,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 한번 배워볼 것이고요. 자, 그리고 크리스트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배워볼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면 크리스트교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을 믿는 종교죠? 예수님. 맞아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죠. 그쵸? 크리스트교가 예수님을 믿는데 크리스트교는요, 유일신 종교예요. 유일신 종교에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왕 같은 게 권력이 약하다. 네. 약간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 뭐냐면, 우상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신을 섬기면서 예수를 섬기거나 알라를 섬기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유일신을 섬기면서 또 다른 것도 같이 섬기는 거는 안 돼요. 그러면 황제의 나라라면, 황제의 국가, 로마가 제정이 됐으면 황제가 있다는 뜻이란 말이야. 왕이 없다가 있게 되는 거야. 황제가 있게 되는 거야. 강력한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황제가 있는 상황에서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황제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박해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일신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역사에서 박해를 받아왔어요. 여러분들 뭐 유태교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그렇고, 그리고 뭐 크리스트교도 그렇고, 우리 조선사회에서도 크리스트교가 굉장히 많이 박해받았었죠. 그쵸? 신유 박해, 신의 박해,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아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체적으로 신 앞에 인간들은 되게 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일신 종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크리스트교는 또 특히나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모든 이들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에 따른 이 차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나라가 신분제 사회라면은 그 신분제가 동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크리스트교를 공인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어떻게 장악하게 됐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 로마는 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기원전 6세기 말에 이제 왕정이 폐지가 되고 뭐가 된 거예요? 공화정이 수립이 됐어요. 공화정이면은 공공의 이 모든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공공의 정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강한 힘을 냈었던 사람들이 누구야? 바로 귀족이야. 이제부터 귀족 중심 정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족들이 주도를 했었다. 기원전 3세기 경에는요, 평민들이 결정이 원로원의 승인 없이 법제화가 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고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를 하는 게 당연시가 되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 경에는 이탈리아 반도 자체가 통일이 되면서 이탈리아 나라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얘들아? 부추,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그쵸? 그 장화처럼 생긴 그 영토 자체, 부추 하나가 다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볼게요. 로마의 지중해 세계 장악. 로마와 이 페니키아의 식민 도시였었던 카르타고가 전쟁을 한단 말이죠. 포에니 전쟁은 이제 3차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끊어놓고 포에니 전쟁 볼게요. 포에니 전쟁이 왜 일어났냐? 지중해에 패권을 두고 일어났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지중해 해상무역에 패권을 놓고 두 군데가 충돌을 한다. 원래 이 지중해 패권을 꽉 쥐고 있었던 곳이 카르타고였었고, 그리고 이것을 견제를 하면서 돌진해 오는 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 굉장히 이제,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때, 카르타고와 전쟁이 발생했을 때 3차까지 이제 전쟁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니발과 그리고 스키피오 장군이 로마 장군이에요. 이제 스키피오 장군이 같이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되게 대단한 전쟁이었었던 게 알프스 산맥을 이제 돌아가지고 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지. 우리 6.25 전쟁으로 치면은요, 거의 뭐 인천 상륙작전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처음에는 막 말도 안 된다, 궤변이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던 작전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공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카르타고와 로마가 전쟁을 하게 되고 세 번의 전투 끝에 누가 승리한다? 로마가 승리하면서 지중해 해상무역을 패권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가 성장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 3차 전쟁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은 전쟁이 굉장히 짧았다는 거야, 길었다는 거야? 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쟁이 거진 한 100년이에요. 264년에서부터 240년대까지 계속 거진 한 100년까지 전쟁을 했었단 말이야. 이렇게 전쟁이 장기가 됐어. 그러면 사람 수명으로 치면은 한 사람이 거진 한 100살까지, 80살까지만 친다고 봤어도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전쟁을 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대다수의 평민들은 이 전쟁에 참여를 했겠죠? 대다수의 평민들은 그렇다면은 이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평민들은 원래 농사 짓고 살았단 말이야. 농사가 주였어. 농사를 짓고 살겠어요? 아니죠. 땅을 팔아서라도 뭘 하겠어요? 무기를 산다던가, 그치? 전쟁에 나간다던가, 이렇게 활동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평민들이 토지를 팝니다. 왜? 어차피 경작을 못 하잖아. 경작이 더 이상 중심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경작지를 팔고, 농장을 팔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군인으로서 이 평민들이 점점 더 강한 영향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으면 이제 다시 뭐 해야 되겠어요?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농사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농사를 지을 땅이 있어, 없어? 없어. 이게 포인트야. 그럼 그 농장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일 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었겠죠? 누구였을까? 평민이었을까? 귀족이었을까?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이 농장을 굉장히 이제 많이 사들이게 되면서 이 전쟁 이후에, 포에니 전쟁 이후에 이 귀족들이 대농장을 경영하게 돼요. 귀족들의 대농장 경영. 이거를 우리가 5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티푼디움. 이렇게 해서 라티푼디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티푼 대농장이라는 뜻입니다. 대농장, 귀족들이 대농장을 경영을 하다 보니까 평민들을 이제 어떻게 쓰겠어요? 역으로 노예로 씁니다. 노예로 쓰게 되는 것이에요. 자, 노예로 쓰게 되면서 평민들은 농노가 되어버리는 거지. 그치? 경작지를 잃고 남의 땅, 그것도 귀족들의 땅에서 경작을 하는 노예의 모습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